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정말 진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자료 화면만 나오더라도 아유 막 보기 싫어하고 그냥 막 TV를 막 꺼버릴 정도로 그런 진짜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재명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국회 같은 경우는 좀 별의별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뭐 남구이 같은 애들 보면은 그래도 좀 뭐 귀엽다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뇌가 순수해서 그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국회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뭡니까? 지난번 국회와 똑같이 뇌가 비어 있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생긴 것도 아주 그냥 뭐 드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그냥 진짜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인간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뭐 워낙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 그 10개를 가지고도 다 우리가 셀 수는 없는데 오늘 이제 그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김병주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김병주가 진짜 이번에 큰 사고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배지가 날아갈 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요즘 들어가지고 특히나 법원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직무 정지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꽤 많은데 양문석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딸을 통해 가지고 불법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또 선거법 위반 같은 것도 있었는데 당선 무효 나왔습니다. 1심에서. 그만큼이나 지금 법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꽤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그 김병주가 한 이 사고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양문석의 케이스에 비교할 바조차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제 또 내란에 대한 수사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던 시발점이 바로 뭐였습니까? 곽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었죠. 당시 이제 그 김병주의 주불리 김병주인가 뭔가 하는 또 희한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곽종근이가 출연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사실상 어떤 진술을 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국회의원에 있는 인원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주불리 김병주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런데 영상을 봤을 때 좀 의아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회유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회유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니만 막 김병주가 막 길길이만 날뛰고 그 특유의 뭐 제가 자료 한번 틀어드리지는 않을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막 길길이 날뛰고 무슨 막 목소리만 막 소리 지르고 뭐 이게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장군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되는 그 옆에 있는 부승찬인가 뭔가 하는 그 인간 같은 경우도 정말 진짜 제가 이런 표현 쓰기는 싫습니다만 그냥 생양아치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투도 그렇고 하는 지금 뭐 언행도 그렇고 어디 뭐 길거리 진짜 뭐 지나가는 양아치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막 배지 달았다고 막 설쳐대는 그런 꼴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때 살짝 회유했다라는 얘기만으로도. 근데 그 얘기가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 곽종근이가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요원이라는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인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김병주가 뭐라고 이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끌고 갔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뜻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갔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때도 생각을 해봤을 때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원이라고 하고 요원이라는 식으로 이거를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했다가 이거를 뭔가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미쳤다고 국회의원이랑 요원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었던 김병주가 이거를 회유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진술을 어떤 그 말 자체를 갖다가 끌어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그때 있었고 뭔가 곽종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에 그 이유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명확하게 사실상 곽종근이가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받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협박을 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야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누가 곽종근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김병주 같은 애들이 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렇죠? 거의 한 100% 가까이 된다고 볼 것 같은데
이런 인간들은 제가 봤을 때 배지 이거 무사히 지키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냥 다른 사안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된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다시는 보지 못할 법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가짜로 진술을 이런 식으로 끄집어냈다? 아니 진술의 내용 자체를 떠나가지고 애당초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진술 자체가 법정에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찰 조사 같은 거를 받을 때도 회의와 협박을 통해 가지고 거짓으로 진술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언이라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증언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 같은 일반 상식 그 국민들 선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됐거나 계엄 전체를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큰 사안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병주 같은 경우는 조국의 깜빵 동기로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큰 사안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것이냐? 곽종근이가 그 주블리 김병주 그 채널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주블리 김병주 나간 게 12월 6일이었거든요. 12월 5일 날 자기 지인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곽종근이가 하냐?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너 살고 싶어? 너 양심 선언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너 내란죄로 엮어버릴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곽종근에 대해 가지고 양심 선언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가 또 튀어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곽종근 만났던 거는 뭐 더 옛날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누군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곽종근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 선언을 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곽종근이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도대체 전화를 걸어가지고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이 너 까불면 우리가 내란죄로 엮어버릴 거야? 너 내란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거? 그래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 양심 선언 안 하잖아? 그럼 우리가 내란죄로 엮어버릴 거야. 이게 어디를 봐가지고 앞에 문장에 만약에 없었다라고 쳐요. 너 내란죄로 우리가 엮어버릴 거야. 이 문장이 없는 상태에서 양심 선언을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박범계 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겠지만 앞문장의 내용이 너 우리가 내란죄로 엮어버릴 거야. 너 내란죄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너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란죄로도 엮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양심 선언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심 선언이 아닌 것이죠. 민주당 선언해라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개딸 선언해라 이 뜻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그냥 고지고대로 양심 선언해라 라는 뜻으로 지금 해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로 양심 선언 그 자체였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도대체 곽종근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란죄로 엮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못하러 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죠. 그렇죠? 그 지금 이제 김현태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이 지금 인간들이 유튜브에 출연하기 하루 전인 그게 이제 12월 5일이었죠. 그렇죠? 그날 이제 곽정사령관을 1시간 30분 가까이 회유하면서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의 얘기에 따르면 뭐라고 우리가 타임테이블이 정리가 되는 거겠어요? 12월 6일 날 일단 곽종근이가 주블리 김병주가 뭔가 하는 거기에 이제 나갔었고 12월 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지금 박범계랑 부승찬 이런 애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갖다가 1시간 반 가까이나 회유하면서 질문과 답까지도 리허설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곽종근이가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양심 선언하지 않는다면 내란죄로 엮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 글자 그대로 양심 선언을 당신은 하십시오. 당신의 양심에 따르십시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개딸 말고는 없을 겁니다. 정말 이번에 큰 사고 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김병주가 됐거나 박범계가 됐거나 해명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증언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면 불법으로 획득한 이 증언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심판과 그다음에 형사 재판에도 전부 다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